이번 영상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정확히 314초라는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등장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하고 이 영상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시청할 수 있는 이제 폼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 영상들을 이제 공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에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가려놓고 공개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막 치사스럽고 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핵심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이 될 정도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이 홈페이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규 영상을 이제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두 분, 세 분, 뭐 요 정도 밖에 없으셔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개별적으로 이제 플랫폼이나 개별 구매를 해서 보는 영상들도 많고, 이 홈페이지 운영비 그리고 외부에 서버를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임대비도 따로 들고, 이런 시리즈물 같은 것들을 정리하려면 지난 시간에 올린 그 이얼스 앤 이얼스도 그렇고 요번에 매트릭스도 시청하는 데만 한 7시간, 8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또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라 시간하고 에너지가 적지 않게 듭니다. 꽤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홈페이지로 전환율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순환되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의 내용을 속 시원하게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파이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열심히 찾고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 가면서 유튜브랑 홈페이지 이렇게 잘 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엄청 유명하고 약간 음모론계 뭐 전공 필수와 같은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렇게 무게감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 314초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설계된 가상현실의 거짓 평화에서 깨어나 인류를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진실을 되찾으려는 구원자의 여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류를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 산타가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출근하고 막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또는 뭐 유흥을 즐기고 뭐 교회를 가고 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지만 그거는 가상현실 속이라는 거죠. 진짜 현실은 어떤 모양이냐? 인간들이 이 목숨만 부지한 채 요런 캡슐 안에, 어떤 자궁과 같은 이런 캡슐 안에 담겨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케이블이 꽂힌 채로 이 기계들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AI나 로봇의 발전이 엄청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잉여 인간화되는 그런 추세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매트릭스 영화 안에서의 설정은 인간이 이 기계들, 즉 AI 또는 로봇, 그걸 통칭해서 기계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들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체온이 있잖아요. 열이잖아요. 열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생체 전기가 흐르잖아요. 우리가 뇌에서 어떤 명령을 하달할 때 시냅스를 통해 갖고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인체에는 열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들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을 배양하고 사람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그 에너지를 뽑아서 이 기계의 연료로 쓰는 설정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빨간 캡슐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런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력이 엄청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기도 한데 원래 이 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셔스키 자매, 그러니까 원래는 형제였는데 자매가 됐죠. 그 감독들의 의도는 이 인간들 뇌의 연산 능력을 빼서 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뭐 그것을 설명해 내기가 어려웠는지 뭐 앞쪽에 보면 뭐 배터리를 비유하면서 열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인간에게서 뽑아가지고 기계의 연료로 쓴다. 뭐 이런 컨셉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나는 통제 시스템, 이런 기계들의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 온갖 케이블을 뜯어 제끼고 탈출해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시온이고 가장 이제 신망을 받고 있는 모피어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설계했냐면 아키텍트, 이 설계자라고 하거든요. 아키텍트를. 그러니까 내가 매트릭스의 창조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아키텍트라고 하는 창조자가 인간들을 이렇게 잡아다 놓고 기계들의 연료를 사용하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연료를 빼서 써야 되니까 가상현실에 다 접속을 하게끔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그냥 살게끔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고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근데 이 현실, 기계들의 어떤 연료로서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케이블을 뽑아 제끼고 나와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시온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음모론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산타들이 만들어 놓은 이 통제 시스템의 비밀을 깨우치고 알아내서 난 그 통제 안에 살지 않겠다라고 뛰쳐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인 거죠. 지금 얘기하는. 근데 이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매트릭스가 잘 돌아가게끔 유지 관리하는 역할이 요원이라고 부르는 이 스미스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 매트릭스를 때려부시고 자유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인물이 이 네오인 겁니다. 네오.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이 네오라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그다. 이 그라는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되면서 강조가 돼요. 이게 영어로는 D1 계속 그러거든요. 이 그를. 근데 이 D1의 1과 이 네오가 에너그램이죠. 스펠링 바꾸면 요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 네오가 뉴입니다. 뉴. 새로운. 그러니까 신세계를 열어줄 구원자가 네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 산타들에게 있어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엄청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오리지널 백서에 봐도 이 레비톨이 등장하잖아요. 토끼굴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이 매트릭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네오가 해커예요. 해커라서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잠들었다가 화면을 갑자기 봤는데 네오 일어나 이런 메시지가 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뜬금없이 뭐야 했는데 넌 매트릭스에 잡혀 있다. 이런 메시지가 오면서 흰 토끼를 쫓아라. 이런 메시지가 와요. 그리고 나서 방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용물을 보는데 얘가 안색이 이상하니까 친구가 야, 너 컴퓨터 좀 어지간히 해. 너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놀러 가자. 나랑 같이 놀러 가자. 환기도 시킬 겸.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같이 데리고 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됐어. 난 안 갈래. 집에서 쉴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몸을 돌리는데 이쪽에 이 흰토끼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가 이거를 보고 아까 흰토끼 쫓아가라고 나왔잖아요. 흰토끼를 쫓아가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보고 같이 가요. 친구 따라서 같이 가서 결국 누구를 만나냐? 모피어스를 만나요. 근데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지금 자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겠지. 토끼 구멍으로 떨어진 것 같지?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끝나고 침대에서 깨어나서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나서 매트릭스 세상 가상현실에서 살던 것처럼 네가 믿고 싶은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살게 된다.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아서 끝까지 가게 된다. 이상한 나라, 즉 신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 빨간 약을 먹으면. 그렇죠? 정리하면 빨간 약을 먹으면 흰 토끼를 쫓아가서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산타들이 파나온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서 신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약을 먹는다는 거가 즉 어떤 의미예요? 음모론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빨간 약을 먹는다라는 것은 음모론을 믿는다. 이 산타들이 만들어 놓은 통제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 산타들이 만들어 놓은 신세계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알려면 음모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이 진짜 진실하고 가까운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나오느냐? 한 번 더 나와요. 시즌 2라고 볼 수 있는 네 번째 이야기예요. 매트릭스 리저렉션인데 여기 봐도 또 나와요. 이 인물한테 요 토끼 문신이 또 있고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날 따라와야 해요. 또 나오죠. 똑같이. 그러니까 산타들한테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은 뭘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한 걸 숨겨놓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화한 것을 또 봤어요. 이거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에 컨텐츠를 또 만들 건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하나 봐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파이가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큰 체제의 변환,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시프트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게 파이라는 게 틀림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공감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까 이 인물이잖아요. 진실을 감추는 데는 게임처럼 평범한 게 최고잖아요. 진실을 감추는 데는 드라마, 영화, 잡지, 애니메이션 이런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뒤적거려야 우리가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이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파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이야기가 쭉쭉쭉쭉 진행되다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파 세계관 입문 영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편을 보면 그래도 이 자식이 왜 자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정신 나간 소리를 이렇게 정성껏 하고 있나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신다, 공감이 되신다고 하시면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들 한번 쭉 보시면서 혹시 모르니 포트폴리오 안에 일부라도 파일을 좀 넣어 놔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시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 일부라도 파이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준비된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